그리고 이제 두 번째 캠페인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캠페인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헬로윈의 모습을 보여준 캠페인들이었다면 지난해 전 세계를 덮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헬로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도 가상 세계로 갔나요? 아니요. 아니었나요? 가상으로 가진 않았어요. 아직 거기까지. 근데 그 가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그 작품을 보지는 못했는데 예. 저는 이 팬데믹 시대 헬로윈은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준 그 광고를 이제 짤막하게 두 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묶어서. 그래서 이제 원래 이 트릭 오어 트릿은 미국의 하나의 문화잖아요. 네. 근데 이 문화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이웃과의 교류,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 이거를 기반으로 한 문화잖아요. 근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만나지 말고 누구도 만나지 말고 집에만 있으세요. 이런 네. 분위기 속에서 헬로윈이 다가왔을 때 미국 사람들은 그걸 1년 내내 기다리는데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작년에 헬로윈 트릭 오어 트리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아예 금지를 했었대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바이러스 감염의 직접적 원인이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에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널리 퍼지면서 이 문화 자체도 좀 위축되는 모습을 이제 보였었죠. 그래서 어떤 미국의 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헬로윈 그 캔디 관련 마케팅의 미디어 지출도 굉장히 뭐 10% 이상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캔디 매출도 줄었겠죠. 또 그 일반 가구들의 이번 헬로윈 때 이웃들에게 이런 간식을 나눠줄 건가요 했을 때 약 25%의 가구가 이렇게 줄었다고 해요.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나 팬데믹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사탕과 초콜릿을 파는 브랜드들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타개할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직접 이 솔루션을 광고화를 시킨 건데 이 팬데믹 시대 헬로윈을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쉬 초콜릿 아시죠? 그럼요. 네, 그 허쉬가 소유한 여러 가지 그런 초콜릿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중에 리시스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네. 저는 주황 색깔 포장. 네, 아시는구나. 저는 처음 봤어요. 그 브랜드가 재밌는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가 트릭 오어 트릿을 약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로보틱 대문을 만들어요. 문인데 로봇이랑 결합된? 그래가지고 손이 이렇게 나와서 주는 건가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 캔디랑 초콜릿을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래도 몇 명 아이들이 받으러 다니긴 하는데 좀 사람을 직접 만나면 서로 위험하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로봇처럼 생긴 그런 대문에다가 리모컨으로 다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문이 그냥 길을 돌아다녀요. 대문이 돌아다녀요. 네. 근데 이제 그 대문에 이렇게 뭐 헬로윈 분위기를 내뿜는 뭐 연기, 그다음에 사운드 뭐 이런 것들도 다 해가지고 헬로윈 분위기를 막 장식을 해놓고 아이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트릭 오어 트리트를 외치면 이렇게 자판기처럼 그 메일 넣는 함 같은데 이렇게 쫙 우편함 같은 게 열리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리시스 초콜릿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캠페인은 아주 뭐 간단하지만 비대면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좀 트릭 오어 트릿이라는 그런 문화를 아이들이 그래도 경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리시스는 헬로윈 초콜릿으로 좀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비티를 선보였습니다.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이것도 또 트릭 오어 트릿 캠페인을 이제 좀 문화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역발상으로 만든 캠페인인데 사워 패치 키즈라는 또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저도 또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건 저도 처음 들어봐요. 약간 뭐 어떻게 생겼다 해야지? 그루트 같이 생겼다고 그랬나? 좀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사워 무슨 캔디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캐릭터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브랜드들이 보통 아이들이 이런 바구니를 들고 뭐 사탕 주세요 이러면서 트릭 오어 트릿 하면서 그걸 받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그게 위험해지니까 이 사탕 브랜드가 그러면 역발상으로 한번 뒤집자. 소비자가 트릭 오어 트릿을 외치면 우리가 그 집 앞에다 배달해 주자.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죠. 사탕 주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그런 캠페인을 벌인 거죠. 네. 실제로 사워 피치 키즈가 미국 12개 도시에서 이런 비접촉식, 비대면식 사탕 배달을 직접 헬로윈 시즌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정말 귀엽죠. 그래서 사실 이 두 브랜드를 제가 엮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건 일단 둘 다 그 직접적인 사탕과 초콜릿 브랜드였고 또 코로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내기 위한 브랜드 크리에이티비티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지금 거의 2년째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아픈 일이고 우울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헬로윈이라는 기쁜 축제 그리고 막 즐겁게 하는 이 축제도 마음껏 즐기거나 막 대놓고 신나게 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다들 자제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걸 취재를 하면서 올해도 캠페인 뭐 몇 개 나와 있지 않을까 하고 좀 봤는데 뭐 이렇게 특별한 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조사하는데 올해 뭐 작년 거의 뭐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방방 뜨는 신나는 건 하지 못하는 그 분위기가 광고 산업 쪽에도 정말 그대로 전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비대면 할로윈을 마련한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내는 대단한 것 같고 약간 아쉬운 거는 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이 브랜드의 제품을 사서 보낼 수 있는 방식이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판매를 할 수 있는 매출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걱정돼가지고요. 역시 한 수 더 보시는군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걸 하면서 저도 할로윈을 저도 할로윈이 우리 문화는 아니니까 느껴본 적은 없지만 또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또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유치원 뭐 이런 데서도 다 그 파티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팬데믹을 겪어왔지만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좀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내년 요런 때쯤에는 또 새로운 위드 코로나 시기에 어떤 헬로윈 문화를 보여주는 캠페인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또 되게 특별히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예전의 분위기로 돌아가서 재밌는 캠페인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